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5월 들어 2주차 토경마 1인 5월 9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토를 고픈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5월 경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경마가 5월 2주차 경마가 되고요. 제가 시작 전에 한번 돈다발 사진 한번 올려봤어요. 살면서 사실 뭐 아버지가 재벌이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크게 돈다발 구경하기 좀 어렵잖아요. 로또 맞을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만큼 한평생 살면서 정말 평범하게 살면서 이렇게 큰 돈다발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매주 경마장을 가면서 머릿속에 생각은 같습니다. 현실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거, 현실에서 이루지 못했던 거, 경마장에 들어가면서 생각이 많죠.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준하게는 한번 또 우리가 돈 좀 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 복귀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약속했던 게 금주. 제가 술을 참 좋아했거든요. 술 한번 끊겠다. 그리고 2년 동안 그 약속은 지켜졌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복귀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담배도 한번 끊어보겠다. 금연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월요일날 약속을 드렸는데 이제 화, 수, 목, 오늘까지 이제 금요일이죠. 가장 큰 위기는 이제 경마장에 실적으로 들어가서 파도 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버텨내는 게 이제 일이긴 한데, 일단은 마음을 먹고 여러분께 약속을 한 만큼 한번 이번 기회에 담배까지 한번 끊고 독하게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담배 딱 끊고 준비한 내용입니다. 뭔가 이제 한번 크게 한번 잡아야겠죠. 이번 주 역시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마 주간이 되겠고요. 5월 들어 2주차 경마로 시작이 되는 만큼 또 한 번에 크게 한번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5월에 2주차 토경마일인 5월 9일 토경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단거리 경주죠. 10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10마리의 출전 두수. 일단 축주마 중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마필은 3번마 한라스타입니다. 사실 데뷔전이었던 1월, 2월, 3월까지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4월부터 자세가 잡히기 시작을 했죠. 보통 이제 신마들은 아주 뛰어난 마필이 아니고서는 기본적으로 어릴 때 마방에 들어온 다음에 마방에서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자세를, 경주마로서 자세를 잡고, 그리고 나서 조교를 주입을 시켜서 경주력을 폭발시키는 게 딱 순도인데, 차례인데, 이 한라스타 같은 경우는 3월달까지는 그 기본적인 자세가 좀 안 돼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교도 강하게 시행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결과물은 뭐 뻔한 얘기였고요. 지난번부터 조교 때 자세가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강도를 끌어올렸는데 확실히 자세가 잡히고 나니까 강한 조교를 무난하게 소화해내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리를 단거리로 줄였고요. 기승기수도
감량의 기술을 올렸습니다. 특별함이 없는 1000m 단거리 경주 3번마 할라스타는 이번 경주부터 배팅 추적이 필요합니다. 3번마 할라스타는 이번에 좀 강하게 봐도 되겠습니다. 외곽 쪽에 상대가 좀 있긴 한데 직전 경주 입상 거뒀던 6번마 저비가속. 근데 이게 직전 대비해서 더 좋아진 게 없어요. 오히려 강도는 더 떨어진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3번마 할라스타가 의심하면 6번마 저비가송을 의심하는 거고 3번마 할라스타는 놓고 하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들어갑니다. 1000m 6군, 5군의 경주입니다. 5군의 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8번마 시가이스가 지난번에 압도적인 인기마였는데 너무 쉽게 졌어요. 정말 너무 쉽게 졌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딱 뛰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거는 그냥 선행마예요. 선행마. 뭐 특별할 것도 특별하지 않을 것도 없는 그냥 선행마. 직전 경주 세영이가 최선을 다 하고 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인기마이지만 큰 믿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우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놓고 하는 마필은 아니고요. 1번마 퍼펙트클로는 직전 경주를 통해서 역시 57은 확실히 무겁다는 느낌 없지 않아 있었던 마필이고요. 12번마 브라이언은 이번에는 외곽입니다. 지난번에도 1번 게이트에서 불안 요소를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외곽. 물론 상대가 직전보다는 약해졌죠. 하지만 외곽 게이트에서의 전개는 확실히 약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번 경주 인기마들이 이렇게 어리버리 되면 배당 한번 째죠. 5번마 예원. 두 가지에 주목하는 경주입니다. 첫 번째 거리입니다. 계속해서 1300, 1400을 뛰었던 마필인데 이번에 1000m 단거리에 냈고요. 두 번째 부중이죠. 51kg라고 하는 상당히 가벼운 부담 중량을 달고 나온 마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너스가 서인석 조교사의 직접 조교인데 보통 33조 마필들 중에서 서인석 조교사가 만지는 마필들은 간단합니다. 예전에 서인석 조교사가 35조에 조교보로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특징이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예전에 35조에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33조라는 그 마방에 수장이 돼서도 대체적으로 서인석 조교사가 잘 만지는 마필들은 작전마들입니다. 그리고 악병마들 이런 거 잘 만지거든요. 근데 예원 같은 거는 이대로 그냥 내보내기에는 뭔가 좀 아쉽죠. 뭔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진짜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처음으로 서인석 조교사가 만져놓고 거리를 줄여놓고 51kg라는 부담 중량. 더구나 최근에 김혜성 기수가 조시빠이라고 해야 되나 자신빠이라고 해야 되나 입상이 연이어 나오니까 굉장히 자신있게 말을 탑니다. 해서 이번 제 이경주 5번마 예원 인기마들의 강력함이 보이지 않는 경주이기 때문에 5번마 예원을 이번 경주 한 번은 주목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경주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놓고 할 수 있는 인기마가 없다 해서 조건을 맞춰 들어온 작전마에 한번 주목하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공해산 6군의 경주입니다. 제가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요. 근데 항상 요때 되면은 이 비염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합니다. 조금 듣기 조금 안 좋아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는 거 부탁드리면서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2마리의 출주고요. 이번 경주의 가장 주목만은 9번마 볼포니 매직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필은 가지고 있는 추임력이라든가 경주력에 비해서 매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조교입니다. 그러니까 조교량이 아주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래 추임만 하는 것은 그에 걸맞는 조교량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인기도는 계속 실리는데 조교는 전혀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번에 9번마 볼포니 매직. 물론 내사라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9번 게이트에 대한 조건은 분명히 직경 경주 1번 게이트에서 가졌던 움직임과 다를 수 있죠. 그럼에도 저는 9번마 볼포니 매직은 다른 거 다 빼고 이제 7전째인데 처음으로 조교다운 조교를 하고 나왔어요. 이것의 주목도가요 당연히 높죠. 해서 저는 9번마 볼포니 매직은 굉장히 세게 봐도 된다. 이번에는 세게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입이천은 직전 출주 때도 인기도 1위였죠. 근데 제가 배팅권에서 걷어냈습니다. 그냥 이거는 특징이 없어요. 뭐 조교를 봐도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딱 지난번 같은 상태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 상태를 갖고 개판 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해서 7번마 수입이천은 직전에도 거품이 있었다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큰 믿음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9번마 볼포니 매직에 처음으로 시행된 조교 이게 실제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보통 이제 그 마필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제가 현장까지 자신있게 말씀드릴 때 뭐 조교만을 가지고 추천드리는 마필이 있고 복귀만을 가지고 추천드리는 마필이고 물론 요런 게 다 그 일관적으로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가지고 합산이 됐을 때 더욱더 강한 믿음이 실리죠. 그러니까 조교만 좋아갖고는 안 되죠. 기본적으로 마필이 되는 상태에서 조교가 받쳐졌을 때 그러니까 이 마필이 뭐가 부족한데 이것에 따른 그 보완이 됐다고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주포인트가 뭐냐 이게 일단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귀냐 조교냐 아니면 뭐 내용이냐 이런 걸로 가는 건데 자 9번마 잠룡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타켓이 이제 복귀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12번 게이트에서 뛰었는데 단순히 외곽 게이트에서 뛰었다는 것을 떠나서 저는 확실히 문세원 기수가 지난번에 마피를 돌리는 걸 봐서 확실히 문세원 기수가 A급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문세원 기수의 기승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마필에게 어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보면은 약간의 농땡이 기질, 약간의 마필이 뛰지 않으려고 하는 약간의 부드럽지 못한 그 제갈바지 이런 경주, 그러니까 마필이 가지고 있는 경주마로서의 역량에 비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그 디테일한 면이 좀 부족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직전에 이 마필이 외곽 게이트에서 4선에서 뱅글뱅글 외곽 계속 돌렸어요. 근데 그게 세영이가 과연 마필을 못하는 애에서 이렇게 택했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지난번에 그 뺑뺑이는요 말에게 계속해서 어떤 것을 그 이미지를 계속해서 준 거예요. 준 겁니다. 세영이가 이 병신이라서 외곽에서 마필을 이렇게 돌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마필을 타면서 아, 이 얘기는 뭔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느꼈기 때문에 지난번에 확실히 주입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경주에서 어떻게 타느냐? 저는 이번에 잠룡은요 무조건 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의 그런 움직임 그리고 이번 경주의 조교시 어떤 이런 뭐 액션 이런 거 봤을 때는 잠룡은 이번에는 무조건 앞선에서 세게 때려놓고 버티기 가는 겁니다. 이번 주 4경주 9번마 잠룡은 직전 경주를 통해서 확실하게 세영이가 주입을 시켰으니까 이번에는 아주 맘먹고 타는 마필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의 경주고요. 11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이거는 제가 딱 한 마리만 조질게요. 딱 한 마리만. 뭐 더블 드래곤의 직전 경주 신마신의 왓사이드한 경주력, 보자리에 선입권에 쓰면서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됐던 그 모습, 9번마 장산불패가 직전 경주 의외로 선입전개를 쓰면서 보여줬던 뭔가의 또 다른 가능성, 다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번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들어가고 싶네요. 11번마 토드 브라운. 자, 지난번에 권석원 기수가 이 마필을 기승했을 때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서골이가 칼을 갈았다, 칼을. 주시해야 된다. 그리고 막상 뚜껑을 열어봤는데 아쉽죠. 그리고 아쉽고 실망스럽고 뭐 좀 여러 가지가 교차했던 경주였습니다. 이번에 토드 브라운의 김옥성 기수의 기승. 단순히 이번에 조교 내용이 좋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지난번부터 이거는 조시발로 완전히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그대로 소화해냈다는 것은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비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 비축분을 지난번에 다 뽑았다고 보지 않아요. 이번에 억성이가 2주간 조교를 했는데 더 강하게, 더 임팩트하게, 확실하게 의지를 주입시킨 마필이 바로 토드 브라운. 그러니까 저는 토드 브라운을 이번에 보면서 느낀 점은 이거는 무조건 때려야 되는구나. 이거는 결과물에 상관이 없이 무조건 승부를 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조교가 열심히 했다, 조교가 강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만큼 마필이 먹었다는 얘기죠. 이게 실제에서 나오고 안 나오고 그냥 뚜껑을 까보면 돼요. 뚜껑을 까보면 됩니다. 근데 토드 브라운이 7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쭉 봤던 거는 분명히 이거는 실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 제 5경주 금요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11번마 토드 브라운을 굉장히 자신있게 여러분께 초를 드리면서 토드 브라운 넣고 시원하게 한 방 찍어 먹을 수 있는 경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들어갑니다. 1400m 혼합 4군의 경주. 이번 제 6경주를 장석의 두 번째 승부처이면서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요게 메인이에요. 요게 토요경마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누구는 하이라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여러분들과 세게 자신있게 승부를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이번 제 6경주 두 번째 승부처이면서 메인 경주고요. 직전에 이러이러한 복귀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나는 무조건 승부를 보겠다. 여러분들께 미리 약속드렸던 마필입니다. 그 마필이 나왔어요. 해서 이번 제 6경주 한방 진하게 때릴 마필까지 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가 자신있게 한번 들어갑니다. 이번 제 6경주 맘먹고 밀어 붙이겠습니다. 마음먹고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 넣는 경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6경주 메인 승부로 자신있게 붙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700m 국내산 4군의 경주입니다.
3번마 센스카이와 4번마 청룡강자가 아마도 현장 바닥입니다. 3번마 센스카이는 1800m라는 거리를 완판 전력은 갖고 있는데 당시에 52.5km였고요. 결국은 짧은 선행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편성이기 때문에 인기마지 결코 현군에서 그렇게 강한 믿음을 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4번마 청룡강자 52kg의 부담 중량이 진짜 매력적인 마필입니다. 근데 워낙 이견은 내사가 심한 마필이라 다리가 굉장히 까다롭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편성이 완전히 쓰레기네. 완전히 쓰레기. 해서 지금 이 막권의 조합이 바닥이고요. 6번마 바쿠가 아마 상대마로 지목이 될 건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사무엘 기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45번의 레이스를 치렀는데 착수는 몇 번 됐는데 아직 입상은 없죠.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과연 사무엘 기수가 기승했던 45마리의 마필들이 정말 능력마로서 인기마로서 그만한 가치가 있었느냐. 물론 인기마가 많지 않았습니다. 행보를 보면 거의 총알바지 수준이었죠. 자, 근데 이 7번마 로맨틱킨 물론 30전 이상을 뛰었고 5세 마필이고 나올 게 다 나왔다고 보는데 단 하나, 사무엘 기수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46마리의 마필을 기승했을 때 순수하게 마필만 봤을 때 가장 준비된 말은 뭐냐? 7번마 로맨틱킨입니다. 해서 물론 내 직권의 3번, 4번이 3세마로서 기세 좋고 앞으로 분명히 띄워줄 마필이고 워낙에 똥편성에 만났기 때문에 저 배당이 유력할 수 있어요. 하지만 7번마 로맨틱킨의 사무엘 기수가 국내에 들어와서 계약을 해서 46도 이것까지 해서 기승한 모든 마필들 중에서 순수하게 마필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 마필이 가장 컨디션이 좋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 기수가 진짜 이거는 열심히 탈 수밖에 없다. 열심히 탈 것이다. 타서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사무엘 기수의 국내 첫 입상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7경마 로맨틱킨 사무엘 기수 이 마필에 한번 강한 믿음을 한번 실어드리면서 정리합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800m 국내산 3군의 경주입니다. 9뒤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9번마 매니머니는 코리안 더비 한번 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포기했죠. 포기해야죠. 매니머니가 코를 들밀 만한 경주는 아닙니다. 코리안 더비가. 이제는 이거는 오크스 정도나 한번 욕심낼까? 일단 8번의 경주 중에서 데뷔 초에 2착만 4번을 했다가 최근에는 우승만 4번을 이루고 있는 마필입니다. 마체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근성 하나로 연투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마필이 바로 9번마 매니머니. 어느 정도 되는 편성에 계속해서 나오면서 능력이 검증받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 솔직히 이번에는 좀 세게 걸리지 않겠냐라고 싶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국삼군에 센 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급에서는 승군전의 3번마 선스트롱, 럭키뮤직을 한번 띄워봤던 마필이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쟁력에 있어 모자랄 게 없어 보입니다. 9번마 매니머니는 인정하고 갈게요. 다수의 몇몇 추임마가 보이긴 하는데 직전 경주 어부지리성이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겠습니다. 9번마 매니머니가 앞선에서 버티는 전개가 또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700m 2등급의 경주. 이번 경주가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4번마) 소통시대와 아마 8번마 천적이 바닥배당일 겁니다. 4번마 소통시대는 연속으로 2번
아주 맘 놓고 잘랐다가 아주 개방실을 당했던 마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전경주 소통시대가 우승을 차지했던 특명을 제외하고 3차기 부마투고 4차기 돌풍처럼이었고요. 그 이전의 경주가 슈퍼서프, 아이스에이 후데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강한 상대를 이겼다고는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연속 입상이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35조에서 이런 비슷한 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언제 부러지냐면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때 부러집니다. 바로 이런 경주죠. 직전보다 오히려 부담 중량이 빠진 상태에서 특별함이 없는 마필들 간의 출주 56. 8번마 천적. 지금까지 18번을 뛰었고 이번 경주까지 19번의 레이스를 치르는데 최고 부중이 56.5kg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돌풍처럼한테 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57. 확실히 과중일 때 경주력은 장담할 수 없는 마필이 8번마 천적입니다. 저는 4번마 소통시대와 8번마 천적의 막권조합은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특히나 4번마 소통시대는 10원짜리 한 장 배팅 못합니다. 이미 제 손을 떠난 말이에요. 배팅 불가라는 얘기죠. 천적도 아차면 날아갑니다. 이번 제 구경주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소통시대를 한 번 더 걷어냅니다. 이왕 걷어내기 시작한 거 뭐 3번, 2번도 걷었는데 3번을 못 걷어겠습니까? 일단 걷어내면 무조건 배당이기 때문에 4번마 소통시대 완전히 걷어내고 이번 제 구경주를 세 번째 승부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400m 1등급의 경주고요. 14마리 투주입니다. 9번마 피나누아가 지난번에 제가 1000년 동안 하고 2.0배당이었죠. 그대로 인정했던 이유가 분명했던 마필인데, 와, 말이 좋네요. 이번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쁘지 않습니다. 중장거리 용인데 전개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어떤 전개를 타도 자기 걸으면 다 나오는 마필이 바로 9번마 피노누아인데, 단순히 전개가 좋았다 아니면 직전 경주 경기도 지사배에서 2착을 했다 이런 걸 떠나서 말이 좋아요. 말이 좋기 때문에 의심할 부분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9번마 피노누아 이거는 인정이에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고, 웬만하면은 브리그하고 한방이 보이긴 합니다. 사실 웬만하면 한방이 보이긴 해요. 스트롱로드가 이제 버텨내야 싸움인데 확실히 57이라는 부담 중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리그에 대한 전개가 눈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현장 이상이 없으면 뭐 9번 4번이 굉장히 유력하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도 9번마 피노누아는 기수가 교체가 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우, 말은 정말 좋다 이 말씀 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들어갑니다. 12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혼합 3굴의 경주. 3번마 윈드가 1월, 3월, 5월 지금 출주 주기가 계속 지금 불안합니다. 4번의 경주 중에서 한 번의 우승인데 그 한 번의 우승이 굉장히 기억 남을 만한 경주이기 때문에 11번 게이트, 13번 게이트 출주할 때마다 외곽 게이트에서 더구나 상대했던 마필들이 결코 약하지 않은 상대에서 고전을 좀 했죠. 특히나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전개를 탔어요. 박울은답지 않은, 박울은 기수가, 그동안 기수하면서 보였던 전개와는 완전히 판이한 전개.
그리고 이번에, 근데 중요한 건 지난번에 조교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조교였는데 그리고 승부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부담 중량이 빠진 상태에서 단거리 경기 출주했고요. 운 좋게 또 네치 게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상대라고 해봐야 직전에 기습적인 선행으로 버티기 가능했던 오버마 대마지전 정도가 이제 인기마고 댄싱 체일까지. 근데 3번마 위닝위드가 7주 만에 공백기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지난번에 맞빌이 워낙에 좋았고요. 그럼에도 그 힘겨운 전개를 뚫고 착승권을 댔다는 거 1400에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땐 7주 만에 출주하고 있긴 하지만 맞빌 자체에 대한 문제가 크게 없기 때문에 저는 뭐 3번마 윈드가 뭐 그대로 인정해도 된다. 이거 처음에 입상했을 때도 제가 그 전에 3차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세게 드렸던 기분이 그 느낌이 지금도 있는데 두 번을 좀 약하게 봤어요. 사실은 최근 두 번 다. 근데 이번엔 좀 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위드윈드하고는 좀 복승률 어찌 보면 이제 4대를 100% 맞추고 싶다. 이 말씀 드리면서 준비한 11개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일 앞두고 시작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기대치가 많고 굉장히 크게 그림을 그리고 갑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진행이 되는에 따라서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작 전에 쫄면 안 됩니다. 쫄리면 죽는 거예요. 노른파에서 제일 피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쫄리는 거예요. 쫄리면 죽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노른파에서 쫄리면 죽는 겁니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노른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승부가 걸려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쫄리면 죽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5월의 2주차 토격마일인 5월 9일 토격마 준비는 됐습니다. 이제 자신있게 하는 것만 남았어요. 토요일 1경주 현장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